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아주 처참한 사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 어려운 장면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작년 10월에 단독주택 앞 길가에 있는 CCTV에 찍혀 있는데요. 지금 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남성과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말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여성의 엄마예요. 예, 엄마가 딸과 한 남자가 싸우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말립니다. 그 남자분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여성분이 막 더 좀 흥분해 있는 상태. 네. 대야에서 막 물을 막 들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엄마는 계속 말리고. 자, 이때 오른쪽에서 예, 지금 싸우고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예,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이 싸움을 지켜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말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성의 엄마는 계속 말리고 있고 이제 민소매의 남자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자 이때 네, 이 아들이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저를 피했는데 아이고. 너무 세게 너무. 네. 머리 박았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예,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아이고.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젊은 애가 무슨 짓이야 저게 정말. 예,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덩치도 큰 애가. 싸우던 엄마도 혼내네요. 엄마도 혼내고 할머니도 혼내고. 작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단 폭행을 당한 남성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폭행 사건 발생 4일 만에 이 남성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네. 어떡해. 결국 아들이 지금 살인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진짜로 제가 저희 선수들 중에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때려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기절했을 때 선수들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통수가 위험해서 격투기 경기에서 뒤통수 못 때리게 해요. 치명적이라서. 근데 이건 뒤통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내구성이 일반 사람들은 또 연세가 있으면은 그냥 쉽게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절대 누군가를 때려서 기절시킨다는 걸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생겨요. 나이도 많아 보이시는데. 네 맞아요. 저희 폭행당한 분은 70대의 노인이었었고요. 방금 오신 이 노인을 폭행한 이웃집 여성의 아들은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6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6살이었습니다. 체격이 너무 16살 같아 보이진 않는데 성인인 성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70대 노인을 16살 학생이 지금. 근데 체격도 되게 크고 이 움직이는 스텝이나 이게 뭔가 그냥 운동을 취미로라도 배워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리는 느낌이 선수인 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노에 차 있고 그리고 이 주먹이 체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크면 굉장히 위험해요. 피해자 가족이 제보한 글에 따르면 이 학생은 합기도에 복싱까지 배운 그러니까 복싱 배운 것 같아요. 아이였습니다. 복싱을 배웠어요. 그걸 배워서 저기다 였으면 어떡하니. 근데 사실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좀 잠잠해서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왜 때린 거예요? 일단 피해 가족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요, 신랑이 벌인 두 남녀 있잖아요. 네. 그 원래는 이 두 분이 서로 대단히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이였대요. 그런데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다툼이 생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성의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아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누군가한테 막 혼나거나 뭐 맞거나 이러면 뭐 흥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 남자분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엄마가 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무슨
자기가 대신 나서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뭐 엄마를 지켜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인 건지. 지켜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 16살 남자아이가 평상시에 공격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기회만 마련돼 봐라. 누구든 나를 한번 건드려 봐라. 언젠가 내가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다가 자기 엄마랑 말다툼이 생기는 걸 보고 그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자기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명분, 계기 이걸 이제 스스로 내부에서 끌어올린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이제 엄마가 돌아오는데 자기가 막 뛰어와서 때려버리잖아요. 예. 그건 뭐 자기 어머니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해요. 이 운동을 얕게 배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세면은 위험성을 오히려 아는데 얕게 배운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기회 와라, 뭐 보여준다, 막 이런 이상한 심리가 있거든요. 걸리기만 해봐라. 네, 그 위험성을 사실 배우지 못한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폭행 이후의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 가해 학생도 학생 후 부모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지? 친했다면서요. 성적인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나는 끝나고 나서 엄마가 아들 이렇게 때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막 미안하다, 막 어떻게 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거는 진짜 너무...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사망한 노인의 가족을 더 답답하게 하는 상황은 아이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지가 일정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보통은 구속 사유로 인정할 때는 이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뭐 이럴 때 주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재범의 우려성, 그다음에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유해 우려 등 이런 것까지 골고루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적으로 그냥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남성이 한 동네에 저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피해 남성의 아내는 지금 남편도 사망하고 또 다른 가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학생을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사실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 더 눈에 자주 보이고 이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골목범죄 특성인 것 같아요. 저 가해 학생은 혹시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소년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대단히 중하잖아요. 사람이 사망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 법원에서 폭행치사 혹은 나중에 이제 상해치사로 혐의가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CCTV 영상은 이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장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가족들 또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